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마이닝과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 그리고 그래프 검색과 군집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마이닝은 데이터의 형태가 그래프일 때 여기 그래프로 나타낸 데이터들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예시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노드가 컴퓨터이고 그 간에 이제 어떤 연결이 엣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SNS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친구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엣지로 표현하고 각각의 사람들을 노드로 표현을 해서 어떤 요런 식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 경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혹은 그 외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든지 다양한 인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혹은 이니비션 시키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 주로 여기서 노드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엣지로 표현되는 것은 그 유전자 혹은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더 비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관계, 혹은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작동을 한다라는 바인딩 관계, 이런 것들을 엣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보이는 화학 구조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이런 식으로 화합물을 케미컬 스트럭처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요것 자체도 사실은 이 어떤 사이사이에 결합이 존재하는데, 결합을 우리가 엣지로 표현을 하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원자들을 이 노드로 표현을 해서 이 화학 구조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 구조식도 그래프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인용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발표된 논문들 같은 경우에 다른 논문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을 어떤 논문이 어떤 논문을 참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은 논문이 될 것이고, 이제 엣지들은 논문 간의 참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전자회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결합이라든지 혹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 엣지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인지 혹은 방향이 없는 그래프인지도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서 어떤 그래프로 표현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빈발 부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부분 그래프를 찾는 것인데, 서브 그래프 또는 부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그래프에 속하는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부분 집합을 이야기할 때와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여러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와 B 그리고 그 사이에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런
그래프는 이 ABC로 구성된 이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A와 B 노드랑 그 다음에 노드 사이의 엣지가 전부 요 원래 그래프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이제 요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은 이제 프리퀀트한 서브 그래프를 찾는다, 즉 자주 나타나는 서브 그래프를 찾는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동형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사실 뭐 요렇게 표현을 하나, CA 요렇게 표현을 하나, 사실은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는 동일한 그래프죠.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시각적으로 이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이 노드의 위치라든지 뭐 노드의 위치나 혹은 이 표현되는 방식 때문에 이 두 그래프가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C와 B 사이에도 엣지가 있고 B와 A 사이에 엣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사실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동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첫 번째 뭐 2호 노드에 대해서 각각 다른 두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의 관계가 똑같이 만족이 되면 동형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A라는 그래프가 있고 A라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사실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이쪽에는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에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과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면 결국에는 이 각각이 서로 노드와 엣지 관계가 동일한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것이 지금 G와 H 그 다음에 I와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1이라고 하는 요 노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2와 5와 4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와 4 그리고 5를 살펴보면 G와 H, I라는 이름으로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내용적으로는 이 노드의 이름만 지금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그래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는 동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NP-하드 문제이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연산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어떤 그래프들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서브 그래프를 찾는 것인데, 이제 이 후보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후보 부분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후보 부분 그래프가 각각의 그래프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통해서 즉 동형 확인을 통해서 빈발한 것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G0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 그래프가 이 뒤에 G1, G2, G3라고 하는 요 세 개의 그래프 안에 요런 그래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부분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을 이제 요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이제 동형 확인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FSG와 Gspan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FSG는 이제 Frequent Subgraph라는 것의 이제 준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빈발 부분 그래프가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그래프 마이닝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 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질문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질문 질의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로 포함하는 그래프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문제가 이제 그래프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봤던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과 좀 유사하죠. 어떤 특정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가 부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검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검색을 하기 위해 인덱싱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특징으로 이 정보를 관리를 하는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특징으로는 이 그래프 안에 어떤 경로를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 구조 또는 노드, 링크의 이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덱싱에 사용하는 특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얘기했던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특징으로는 어떤 이 그래프 안에 어떤 경로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부분 구조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A라는 부분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게 이 그래프의 어떤 특징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C라는 그래프는 요런 부분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쿼리로 사용하는 이 쿼리 그래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래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부분 그래프를 이 전체 이 C라는 그래프에서도 있는지 없는지로 이제 먼저 세부적인 특징으로 이 그래프들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없애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프들을 검색을 할 때 이 개수를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특징들을 사용하고 주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징은 빈발 부분 그래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도 검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유사도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덱싱을 할 때 우리가 이전에 머신러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 벡터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를 특징 벡터로 표현을 해서 이 특징 벡터의 어떤 유사도가 일정한 값 이상인 그래프들이 이제 후보로 선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A라는 그래프를 이제 쿼리 그래프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각각 B, C, D에 이 A라는 그래프가 유사한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은 이제 B와 C와 D에 이제 네모 박스로 표현된 부분이 지금 왼쪽에 있는 질의 그래프와 유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특정한 화합물의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3개에 대해서 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는 소개를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특징 벡터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요즘 이제 신약 개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약물 드럭의 이 화학 구조를 케미컬 스트럭처를 알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레큘러 핑거프린트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특징을 뽑아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요렇게 요런 요런 식의 작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죠. 요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냥 요런 부분도 있고요.
요렇게 부분을 나눠보면 이 전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요런 작은 특징들로 쪼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전체의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뭐 얘가 이제 특징 1번이다. 얘는 특징 2번이다. 얘는 특징 3번이다 라고 하면 요 전체 이 화합물에 대해서, 이 드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합 벡터 인코딩을, 원합 인코딩을 하듯이 요런 식으로 이 세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특징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원합 인코딩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특징 벡터를 추출을 요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런 벡터들에 대해서 또 다른 드럭을 이제 요런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얘는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 사이에 뭐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면 이 두 개의 드럭이 서로 비슷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 벡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 안에서 이 각각의 노드에 지금 1, -1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다른 A라는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사람들 사이에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요 사람들은 서로 이제 비슷한 그래프상에서 가까운 엣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A를 알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 사람은 A를 모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 어떤 나타나 있는 이 노드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레이블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제로는 뭐 화합물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있을 때 뭐 특정한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군집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서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 그래프들을 찾거나 혹은 비슷한 것들을 군집으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이제 밀집 군집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그래프에서 어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집합, 군집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이런 그래프에서 많이 커뮤니티 디텍션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검은 점들이 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요 안에서 이렇게 밀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서로 간의 연결이 많은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서브그래프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를 찾아서 요런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뭐 여기는 가족,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고등학교 동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어떤 SNS 같은 커뮤니티를 나타내는 전체 그래프에서 각각의 관심사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집단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라는 것에 어떤 노드가 속해 있고 또 그 속할 확률이 뭔지 요것을 이제 또 다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전체 그래프가 두 개의 커뮤니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A와 커뮤니티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노드들을 이 밑에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 전체 노드들이 이 A라는 그래프에 속할 확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그래프에 속할 확률이 이제 엣지의 웨이트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로부터 요렇게 이 그래프를 잘 표현하는 이 커뮤니티 소속 그래프를 만들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이 그래프로부터 반대로 어떤 새로운 그래프를 이 커뮤니티의 어떤 확률을 만족하는 새로운 그래프를 우리가 생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라미터들, 특히 여기 소속 정도에 해당하는 여기 이 중간중간에 확률 분포가 있을 텐데 이 확률 분포 같은 이런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를 생성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래프 군집화의 예제로는 그래프 분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아예 이제 부분 그래프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요 부분에 이제 나눠지는 그래프들 간에는 요 안에는 엣지가 많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고 요 안에도 서로 엣지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부분 그래프 사이에는 엣지가 최대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분 그래프에 대한 이러한 가정을 지금 예를 들면 뭐 분할을 할 때 여기서 제거되는 링크의 수,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 사이에 있던 엣지는 없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이의 엣지도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는 엣지 혹은 링크 혹은 간선의 개수가 최대한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여기 가중치가 만약에 있는 그래프라면 가중치들의 합이 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이 그래프를 분할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분할하는 문제도 그래프 군집화의 문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화학 구조식을 그래프 형태로 활용한 머신러닝 사례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약물 반응 예측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약물 반응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회귀 문제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했을 때 우리가 없애고 싶은 어떤 암세포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암세포가 50% 줄어들 때 그때의 약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약물 반응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이나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약물을 투여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투여해도 50%가 없어질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약물을 투여해야지만 50%로 암세포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약물 반응 예측을 하면 우리가 추후에 뭐 마트무학 등의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약물 반응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중간에 보시면 드럭 피처 그리고 셀라인 피처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는 이 드럭 피처 여기서는 이제 드럭 피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기 쉽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학 구조식이 약물마다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래프 형태로 요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이 약물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요 그래프의 내용을
이제 인풋 데이터로 해가지고 머신러닝 문제를 푸는 것이 이제 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이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프 자체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아까 이제 피처를 뽑아서 어떤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뭐 원합 벡터라든지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는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머신러닝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프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데이터들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뭐 네트워크라든지 화학구조식, 전자회로 등이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빈발 부분 그래프 마이닝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주 나타나는 부분 그래프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검색이란 전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우리가 질문으로 던져지는 쿼리, 지리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지리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로 포함하는 그래프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찾는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라벨을 모르는 노드의 라벨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프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래프에서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 그래프들을 찾거나 혹은 그래프 데이터들에서 이제 비슷한 노드들을 군집으로 묶어서 이제 부분 그래프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